성적 욕망이나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경우는 범죄가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진으로 촬영해서 안 되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이 스마트폰 덕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이 없어졌죠. 언제든지 우리가 친구와 통화할 수도 있고, 또 이 스마트폰 안에는 백과사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바로 열람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언제든 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은 건강까지 체크해주죠. 스마트폰이 잠시만 없어도 불안해지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요. 반면에 이 스마트폰의 역기능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성범죄, 또 피싱 범죄, 명예훼손 범죄,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 중에서 이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는 신체 촬영과 촬영된 촬영물의 유포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죠. 이 법률 제14조의 2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반포하는 경우에는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률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 이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법률이죠. 그러니까 연인이나 부부 또는 동성을 막론하고 이 성적 욕망이나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경우는 범죄가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진으로 촬영해서 안 되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촬영 부위가 예를 들어서 성기, 가슴, 엉덩이 이런 거라든지, 또는 다리라고 해도 이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촬영해서는 안 되는 신체 부위다라고 쉽게 인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옷을 입은 상태의 가슴이나 엉덩이만 찍는다든지, 아니면 다리만을 촬영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기준을 밝혔는데요. 한번 보면 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고려하되,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는 물론이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또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그리고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판시했는데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더 헷갈리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이런 사안이 있었는데요. 피고인이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좌석에 앉은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지 부분만을 촬영한 사안인데요. 그러니까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치마 밑에 드러난 허벅지 부분을 촬영한 사안인데, 이 사안에서 그 촬영 부위가 노출된 허벅지 부위여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라고 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신체 부위만 찍는다는 것은 범죄로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전신을 그러면 한꺼번에 찍으면 어떨까요? 관련해서 소개해드릴 사건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마침 옆 테이블 의자에서 앉아있는 여자를 찍은 경우인데요. 이 옆 테이블 의자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허벅지를 노출한 채 앉아있던 피해 여성의 측면 전신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의 밴드 대화방에 접속해서 사진을 올리면서 그 밑에 댓글로 "내 옆에 상큼이들, 어떻게 쳐다본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함께 올렸다가 기소된 사안인데요. 이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피해 여성의 전신을 다 찍긴 했지만
피해 여성의 노출된 허벅지가 화면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을 촬영하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 노출된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샷을 찍었다라고 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꼭 노출된 부위를 찍어야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노출되지 않은 부위를 찍어도 죄가 될 수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우리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있죠. 바로 레깅스 여성 촬영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뭐냐면은 버스 안에서 막 내리려고 뒷문 옆에 레깅스 입은 여성이 서 있었는데 이 여성의 뒷모습을 그 반대편에 앉아있던 남성이 8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가 기소된 사건인데요. 자, 이 동영상을 보면 피해 여성의 몸매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만 이 목과 발목, 손목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옷으로 덮여 있었고요. 또 전신이 촬영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피해 여성의 몸매가 예뻐서 그래서 촬영했다라고 주장했고요. 이에 대해서 2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반면에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면 대법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의복이 몸에 밀착해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은 부분이어도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촬영했다라고 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상대방이 동의를 받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 그 중에서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부위를 강조해서 촬영한다면 그게 노출되었던, 노출되지 않았던 처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서 중요한 것은 비록 촬영 당시에 동의를 받은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배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해 찍은 영상이라고 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퍼뜨리면, 그러니까 해당 영상을 SNS에 올린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돌려본다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유포하게 되면 이것도 다 카메라 촬영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문명의 이익인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메라 이용 촬영의 경우에 어디까지 처벌받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